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형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데이터 업무하고 바이오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영업비밀 사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소송을 지금 대리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사건이 이제 AI와 데이터에 대한 기소, 가공 결과물에 대한 기소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앞에 카카오 헬스케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용어를 제대로 썼습니다. 혼날 뻔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고요. 예. 현재 디지털 치료 기기는 이제 두 가지가 통과가 되어 있는데요. 솜즈라는 이 수면 관련된 발음이 잘 오게 하는 이런 거겠죠. 이게 UI UX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웰타이라는 이 불면증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수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식약처 승인 대기 현황 디지털 치료 기기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응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의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IP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IP로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 약으로 본다면, 드러그를 하면 안 되죠. 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특허청으로 가면 심사를 받을 때 그 특허청도 이렇게 과가 있습니다. 의학 제약과 심사를 할 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IT과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치료 기기는 BM 특허라고 돼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ICT 기술하고 치료 방법이 결합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제약국이라기보다는 ICT 심사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권리 범위가 상당히 좁게 되고, 결국에는 치료 방법 자체는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전 세계 전 인류가 공유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ICT 쪽의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특허, IP의 보호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용어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치료 기기를 만들면 이름을 이제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 오른쪽 하단에 보면 뉴모실드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딱 먹으면 뭐가 폐가 튼튼해질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 표장, 보통 명칭 표장인 경우에는 그 특정 개인, 특정 업체한테 독점력을 준다는 거, 네이밍에 대한 독점력을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승인을 받거나 할 때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름 자체가 상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입니다. 은행 중에 우리은행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은행은 상표가 무효가 됐어요. 네, 우리은행은 저도 우리은행, 제가 쓰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KB를 쓰든 우리은행 가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은행이라는 걸 과연 어떤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느냐의 문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이 우리은행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못 받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이 데이터베이스는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료 데이터에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개인정보나 아니면 이런 특별법에 의한 데이터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가 현재 전통적인 IP 법 체계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것은 지금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라고 해서 포렌식과 이런 영업비밀의 유출을 전문으로 하는 아예 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관련된 영업비밀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개인 환자의 각종 개인정보 등도 당연히 영업비밀로 포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리니지 사건입니다. NC소프트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스코드나 DB라고 하죠. DB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경쟁업체를 세워서 게임을 만든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도 똑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더욱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게 충분히 내가 투자를 받은 것 같다 생각하면 이 사람이 또 옮겨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리즈 A를 하는 회사로 가갖고 나는 시리즈 C까지 있는 회사에서 있어서 봤으니까 시리즈 1, 2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서 다른 회사로 가서 거기서 또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스톡 옵션 받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인력 유출이나 인력 순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업 비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환자의 그 정보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이거는 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데 보유자가 오케이 하지 않은 수준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루다 사건처럼 동의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개발을 하면서 뭐 연애 채팅을 하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들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때면 지금 7년 그리고 10년 이런 식의 형사처벌까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지고만 나가도 2019년 처벌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처벌이 형사적으로 제재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나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특별법에서 옥상옥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영업비밀 제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특히 의료 데이터나 환자 관련된 데이터는 영업비밀은 이제 비밀 관리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람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걸 오픈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 그런데 뭐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뭐 교육비의 50%를 뭐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왜냐하면 그건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환자의 정보를 이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그걸 증진하면서 그 비용,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그 비용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수할 그런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최근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인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A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A라는 되게 많아요. 몇만 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B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B에서 이런 것들이 그 직원들이 이걸 직원 중에 한 명이 퇴사하면서 이걸 통째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영업비밀 침해죄를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A라는 그 무더기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봤을 때는 B라는 회사가 이 수많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거든요. 따라서 B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지위에 서서 충분히 손해배상이나 민사적인, 형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서 향후 그 법에서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모집해갖고 컬렉티브한 그런 경우에 DB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자성을 좀 더 넓히는 그런 것들을 아까 비용 지원과 함께 대신 그네들한테 보유자성도 같이 주는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도 향후 입법적으로 고려해보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